매일 아침 9시 정각,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스마트폰 화면 속 빨간색 숫자가 주는 짜릿한 도파민, 그리고 나도 전업 투자자처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많은 이들이 100만 원이라는 가벼운 금액으로 이 전쟁터에 발을 들이지만 그들 중 97%는 1년 안에 모든 것을 잃고 패잔병이 되어 떠나갑니다. 상한가는 딱 30%로 막혀 있지만 당신의 인생이 하한가를 치는 데는 바닥도 제한도 없다는 냉혹한 진실. 9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5억 원이 단 한 달 만에 영원이 되는 마법 같은 비극은 바로 단타라는 이름의 독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가짜 재능에 속아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지, 그 잔인하고도 흥미진진한 팩트 체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딱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초보자가 초반에 돈을 버는 진짜 이유가 실력이 아니라 시장 구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둘째, 왜 몇만 원 수익이 뇌를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지 뇌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단타로 번 돈이 어떻게 본업과 인생 전체를 갉아먹는지, 그리고 그 유혹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30대 평범한 직장인 김대리. 친구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말에 딱 100만 원만 넣어봅니다. 어차피 커피 몇 달 값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장은 한창 불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대부분 종목이 같이 오르는 상승장이라는 뜻입니다. 김대리는 소위 급등주, 단타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매일 치킨값이 생깁니다. 5만 원, 7만 원, 10만 원.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 천재인가?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시작됩니다. 초심자의 초기 수익은 대부분 실력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입문자의 초반 수익은 9할 이상이 시장 상황 덕분입니다. 대세 상승장에서는 무작위로 종목을 골라도 7할 이상이 수익으로 끝납니다. 친구들 단톡방에서 아무 종목이나 찍어도 다 오르는 그 분위기,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그런데 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수익이 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터집니다. 쉽게 말해 기분 좋게 만드는 화학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이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보다 방금 번호만 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때 확증 편향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잘해서 벌었다는 근거만 찾고 운이 좋았다는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며칠 성공한 경험을 평생 지속 가능한 실력으로 일반화하는 표본의 오류를 범합니다. 5번 벌고 1번 크게 잃는 구조여도 머릿속에는 5번의 성공 장면만 남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번 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뇌 보상 회로를 순식간에 왜곡시킵니다. 시장은 매 순간 변하는데 처음 통했던 공식이 영원히 통할 거라 믿는 비정형성에 망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손쉽게 번호만 원이 8시간 땀 흘려번 일당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본업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다가도 1분봉 차트를 봅니다. 1분 단위로 움직이는 그래프입니다. 업무 효율은 반토막 납니다. 성장해야 할 자기개발 시간은 주식창으로 대체됩니다. 상사가 잔소리해도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한 판이면 월급 버는데. 이 위험한 오만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단타 수익을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의외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낮을 확률이 높지만 그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10번 이상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매매하다 보니 동료들의 신뢰는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저축의 중요성은 희미해지고 한 방의 쾌감이 더 중요해집니다. 월급 300만 원보다 화면 속 숫자 300만 원이 더 크게 느껴지는 현실 감각 마비가 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시드만 컸어도 지금쯤 수천만 원 벌었을 텐데. 시드라는 건 투자 원금입니다. 원금이 적어서 그렇지 실력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고민합니다. 유튜브나 오픈 채팅방 정보를 자신만 아는 비밀 정보라고 착각하며 확신을 키웁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날에도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매매 중독의 전조가 나타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낮은 진입 장벽이 오히려 가장 큰 함정이라는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1%씩 벌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단 한 번의 마이너스 10%가 모든 복리를 무너뜨린다는 단순한 산수는 외면합니다. 소액일 때는 손절이 쉽습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파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지면 손절이 불가능해집니다. 실적은 보지 않고 거래량 상위 종목만 쫓는 불나방 매매에 익숙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시장은 정말 당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돈을 가져오게 만들기 위해 당신을 유혹하고 있을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카드 게임을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 몇 판은 일부러 이기게 해줍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판돈을 키웁니다. 그리고 진짜 게임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김 대리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돈을 번 게 아니라 더 큰 판에 들어오라는 초대장을 받은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김 대리는 초대장을 받은 줄도 모른 채 판돈을 키웁니다. 1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됩니다. 전업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지만 업무 시간에도 몰래 화장실에서 단타를 칩니다. 실제로 어느 달에는 한 달 수익이 월급을 넘어섭니다. 그 순간 확신이 굳어집니다. 인생의 해답은 회사가 아니라 주식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승부가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수익이 늘어났지만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는 구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자주 먹을수록 소화기관이 쉬지 못하고 탈이 나듯이 거래도 자주 할수록 계좌는 조용히 망가집니다. 대만증권거래소가 15년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거래가 잦을수록 수익률은 시장 평균보다 연간 약 10% 넘게 낮았습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더 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김 대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르다고. 문제는 거래세와 수수료입니다. 한국에서는 팔 때마다 세금과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게 원금을 갉아먹는 좀비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계속 살을 뜯어갑니다. 하루에 10번 매매하면 한 달이면 거래 횟수가 200번을 넘습니다. 이때 누적 비용은 원금의 거의 40% 수준까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수익 그래프는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바닥에서는 피가 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슬리피지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고 싶은 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사고 팔고 싶은 가격보다 조금 싸게 팔리는 미세한 오차입니다. 이 오차가 계속 쌓이면 결국 파산의 근거가 됩니다.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승률이 최소 55%는 넘어야 겨우 본전입니다. 동전 던지기보다 훨씬 어려운 게임입니다. 게다가 시장 성격이 바뀌면 어제 필승 기법은 오늘의 깡통 기법이 됩니다. 날씨가 바뀌었는데 여름옷만 붙들고 있는 셈입니다. 수익이 나면 김 대리는 명품을 사고 외식을 합니다. 보상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실은 원금에서 깎아먹습니다. 수익은 소비로 빠져나가고 손실은 자산을 줄입니다. 이 불균형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락장에 대비한 현금 비중은 거의 제로입니다. 극도의 낙관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화장실이 급해도 괜찮다며 참다가 결국 큰 사고를 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버틸 여유가 없는데도 괜찮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벽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빨리 클릭해도 초당 수천 번 매매하는 AI 알고리즘 시스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고빈도 매매라고 합니다. 기계가 초당 수천 번 사고 파는 구조입니다. 현재 시장 거래량의 40% 이상이 이런 기계 매매입니다. 개미는 그들 사이에서 호흡이 느린 존재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를 때는 이미 큰 손들은 물량을 털고 나가는 설거지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력은 차트를 예쁘게 만듭니다. 가짜 돌파를 연출합니다. 사람들이 따라붙으면 대량 물량을 던집니다. 개미의 단타 물량은 그들의 엑시트를 돕는 받침대가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도 큽니다. 기관은 고가의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은 휴대폰 하나로 싸웁니다. 눈을 가리고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급박한 순간에 MTS나 HTS가 지연되면 개인에게는 치명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호가창에 보이는 체결 강도도 함정입니다. 험해도 물량이 쌓였다가 사라집니다. 고점에서 물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김 대리는 이 모든 구조를 모르거나 알아도 자신은 피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계좌만이 아닙니다. 일상이 무너집니다. 주식창에 몰입할수록 친구, 동료와의 대화는 줄어듭니다. 고립감이 깊어집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피곤하면 충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무리한 매매를 합니다. 어제 잃었으니 오늘은 딸 차례라는 도박사의 오류에 빠집니다. 근거 없는 기대감이 매매 규모를 키웁니다. 커뮤니티의 수익 인증글을 보며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조작이거나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 편향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만 보이고 사라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죽에 따라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집에서는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지칩니다.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가족에게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비밀이 생깁니다. 몇 권의 책과 유튜브 영상으로 자신이 전문가가 되었다고 믿는 오만도 커집니다. 본업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주식 수익으로 인생을 역전하려는 도피 심리가 강해집니다. 겉으로는 월급을 넘어섰지만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확신은 실력일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전의 고요일까요? 다음 장면에서 그 답이 드러납니다. 김 대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나는 시장을 이해했다고 믿는 사람과 아직 시장을 모르는 사람. 그는 전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출까지 끌어모은 2억 원을 한 종목에 풀미수로 넣습니다. 쉽게 말해 빌린 돈까지 합쳐서 최대한으로 베팅한 상태입니다. 인간관계로 치면 한 사람에게 전 재산과 인생을 다 걸고 집도 차도 명의까지 넘겨준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정말 평생 나를 책임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갑자기 차갑게 식습니다. 오를 때는 천천히, 내릴 때는 빠르게.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상한가도 있고 하한가도 있으니 공평하지 않냐고. 이 상식이 함정입니다. 상한가는 하루에 30%로 막혀 있지만 하락은 상장 폐지까지 열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위로는 막혀 있지만 아래는 지하실 끝이 없습니다. 빌린 돈을 쓰면 상황은 더 잔인해집니다. 신용이나 미수는 내 돈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20에서 30%만 빠져도 원금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내 돈은 이미 증발합니다.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증권사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날 아침 하한가에 던져버립니다. 이걸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사랑 싸움에서 내가 아직 이야기 중인데 상대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추가로 돈을 넣으라는 독촉. 이걸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추가 증거금을 넣으라는 요구입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사람을 극도의 패닉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머리는 하얘지고 심장은 쿵쾅거립니다. 여기서 수학이 등장합니다. 50% 잃으면 다시 원금으로 돌아오려면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반토막을 메우려면 2배를 벌어야 합니다. 산술적 절벽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변동성이 커질 때 파산 확률은 수학적으로 100%에 수렴합니다. 계속 흔들리면 결국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기회비용입니다. 빚을 갚느라 현금이 없습니다. 진짜 좋은 저점 매수 기회가 와도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하락장에서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점화한가라는 게 있습니다. 매도 물량만 쌓이고 체결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탈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주가는 더 폭락합니다. 그 폭락은 또 다른 사람의 반대매매를 부릅니다. 강제 청산의 연쇄입니다. 불이 난 집에서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다 계단이 무너지는 상황과 같습니다. 인간은 손실을 보면 이성적으로 손절하기보다 물타기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전 심리입니다. 잃은 만큼 더 넣어서 평균 단가를 낮추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개미는 공포가 크게 다란 바닥에서 반대매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는 그 직후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악재 뉴스가 뜬 순간 이미 큰 손은 다 털고 나갔다는 사실을. 크게 잃은 후에는 복수매매가 시작됩니다. 더 위험한 종목에 전 재산을 베팅합니다. 한 번에 만회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좌가 녹아내릴 때 아무것도 못하고 화면만 바라보는 얼어붙음 상태가 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머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비투 실패는 단순한 돈 손실이 아닙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금융기록에 상처가 남습니다. 시장은 당신의 간절함을 먹이로 삼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까지 붙들어둡니다. 그리고 냉혹한 현실이 기다립니다. 단타를 지속하는 사람 중 1년 뒤 살아남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3%도 되지 않습니다. 전업으로 뛰어든 사람 중에는 9년 모은 5억 원을 한 달 만에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타는 오래 한다고 실력이 느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일수가 늘어날수록 수익률은 우하향합니다. 전 재산을 잃은 뇌는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외상 후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책이 시작됩니다. 과거의 수익을 떠벌렸던 기억은 부메랑이 되어 수치심으로 돌아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상태는 도박 중독과 동일한 치료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무너진 다음 날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개장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그 확신, 과연 누구의 확신이었을까요? 김대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한 발짝 물러나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반 수익은 실력이 아니라 상승장이라는 환경 덕분이었고, 잦은 거래는 수수료와 세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자산을 세게 만들었으며, 레버리지는 위로는 막혀 있고 아래로는 열려 있는 비대칭 구조 속에서 결국 개인을 무너뜨리는 장치였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처음에는 운이 실력처럼 느껴지고, 중간에는 확신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수학이 당신을 배신합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붙들고 이제 남겨진 장면을 보죠. 계좌는 깡통이 되었습니다. 숫자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억대 대출이 남았습니다. 가족에게는 숨겼지만 우편함에 독촉장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9년 동안 성실히 모은 돈이 단 한 달 만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인정합니다. 나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도박을 했다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원금은 사라졌어도 대출 이자는 매달 복리로 불어납니다. 복리라는 건 눈덩이처럼 굴러가며 점점 커지는 구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당신의 미래 월급을 저당 잡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신뢰입니다. 금전적 손실보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우편함을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은행에서 오는 연락에 하루 종일 심장이 쪼그라듭니다. 손실을 숨기기 위해 했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인간관계가 파탄납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이자로 나갑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위협받습니다.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눈물은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고백이 남습니다. 나는 투자자가 아니라 도박사였다고. 잃은 돈을 다시 모으는 데는 잃은 시간에 3배에서 5배 이상이 걸립니다. 시간은 벌금처럼 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식에 미쳐보낸 시간 동안 직장에서의 승진과 연봉 상승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돈을 S&P 500 같은 지수에 넣어두기만 했어도 20년 뒤 자산가가 되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수 투자라는 건 여러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입니다. 공부 안 하고 반 전체 평균 점수를 받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냈던 세금은 손실이 났다고 국가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확실히 돈을 버는 곳은 증권사 수수료와 국가 세금뿐입니다. 깡통을 차고 나서야 하루 8시간 정직하게 일해 버는 돈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주식 창만 보느라 본업의 전문성은 퇴보했습니다. 이직 경쟁력도 약해졌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바친 30대의 황금 같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잃은 원금, 대출이자, 본업에서 놓친 연봉 상승분, 장기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까지 더하면 당신이 치른 진짜 대가는 상상 이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타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냐고. 생계형 단타는 올림픽 금메달과 비슷합니다. 존재는 하지만 대부분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식은 돈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의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초보자의 수익은 실력이 아니라 상승장이라는 운의 유통기한이 다할 때까지만 유지됩니다. 가장 큰 손실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과 자신감을 잃는 것입니다. 원칙 없는 매매는 이름만 바꾼 바카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울부짖어도 차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움직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수익률이 높은 전략은 단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리로 비유해 볼까요? 라면을 빨리 끓이려고 센 불로만 올리면 면은 겉만 익고 속은 설익습니다. 투자는 약불로 오래 끓여야 맛이 납니다. 게임으로 말하면 단타는 보스방에 장비 없이 뛰어드는 겁니다. 학교 생활로 말하면 시험 전날 밤샘 벼락치기로 전 과목 수석을 기대하는 겁니다. 청소로 말하면 먼지를 카펫 아래로 밀어 넣는 겁니다. 당장은 깔끔해 보이지만 결국 더 큰 청소가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에 레버리지를 얹으면 수학이 무너지고, 무너진 뒤에야 노동과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상한가는 30%로 정해져 있지만 인생이 하한가를 맞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을 이기겠다고 달려들기보다 시장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라고, 단타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공격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의 매매입니다. 여러분, 라면은 천천히 끓이세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돈 버는 경제학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